인구 3만 명대가 무너진 순창군이 인구를 4만으로 늘리겠다며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정책들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구체적인 실효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식목일까지는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올해 이상기후로 인해 날이 따뜻해지면서 주변에서는 벌써 나무 시장이 열리는 등 나무 심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안 동문안 당산 돌 오리상은 부안 지역의 독특한 민속 신앙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돌 오리상이 도난당한 지 16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읍지 한 게이트볼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게이트볼장과 비품 등 모두 1,89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안 동문안 당산 돌 오리상은 지역의 독특한 민속 신앙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인데요. 이 돌 오리상이 도난당한 지 16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안읍에 있는 부안 동문안 당산입니다. 1689년부터 서문안 당산, 남문안 당산과 함께 부안읍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돼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당산 위에 있는 돌오리상은 부안군만의 독특한 민속 신앙을 확인할 수 있어 국가 민속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문화적 가치가 높습니다. 이곳을 지키고 있던 돌오리상은 2003년 감쪽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를 확인한 부안군은 문화재청과 협력해 이를 찾기 위한 노력을 펼치게 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16년 만에 돌오리상은 제자리를 되찾게 됩니다. 부안군은 지난 5일 동문안 당산에서 돌오리상 반환식을 개최했습니다. 다시 찾은 돌오리상은 현재 보존 처리를 위해 수장고에 보관된 상황입니다. 부안군은 16년 만에 돌오리상을 찾은 만큼 전통 행사인 당산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산제를 통해 지역민과 소통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 나가고 돌오리상을 포함한 다양한 부안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수호신의 역할에 맞게 부안 사람들이 잘 되고 마을 사람들이 잘 될 수 있게 당산제를 진행다든지 단순하게 이제 박제되어 있는 문화재가 아니라 마을 사람과 부안 사람과 좀 소통할 수 있게 당산제라든지 각종 행사를 여는 그런 이제 공간으로서 많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부안군은 문화재 도난 재발 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하는 등 문화재 관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16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온 돌오리상. 지난 수백 년 동안 부안의 수호신이었던 만큼 앞으로 부안의 화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인구수가 2만 명대에 불과한 순창군이 인구수를 4만 명으로 늘리겠다며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정책들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구체적인 실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순창군 인구수는 29,200명. 순창군은 지난 65년까지 인구수가 15만 명에 달했지만 급격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2016년경 3만 대까지 무너졌습니다. 이 때문에 순창군은 인구수를 4만 명까지 회복하겠다며 로드맵까지 마련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이를 위해 5개 분야에 걸쳐 4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 정책을 살펴보면 출산 장려금 지원과 어린이 실내 놀이터 조성, 로컬 잡센터 운영, 면단위 공공임대 주택 건립 등입니다. 인선 7기 3대 비전에 지금 우리 예산 5천억, 관광객 500만 원 유치, 정주 인구 4만, 그러니까 3대 비전을 제시를 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도 좀 받아서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할 것들을 그래서 과연 이것을 실현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고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들은 또 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사실은 그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순창군은 이 같은 인구 증대 정책 추진을 위해 1,2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순창군 의원들은 상당수 인구 증대 정책안들이 출산과 양육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실용안이 미흡하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4만의 계획을 세웠으면 4만 원을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그것을 밀어서 4만을 채울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가 인위적으로 그냥 4만. 근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4만 원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해라. 군수한테 요구하는 것은 아이만 나면 정부에서 키워주는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먼저 우리 순창군 군 본청에다가 유아원을 하나 두십시오. 젊은 아이들이 아이를 낳고 함께 출근해서 맡겨놓고 점심시간이라도 가서 잠깐 보려고 하는. 순창군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인구정책 로드맵. 출산과 육아, 일자리 창출 등 기존 진행됐던 인구 증대 정책들을 단순하게 확대시키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 군 의원들의 주문입니다. 육아와 일자리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순창에서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식목일까지는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해 날이 따뜻해지면서 주변에서는 벌써 나무 시장이 열리는 등 나무 심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과일 묘목값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무를 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뿌리부터 줄기까지 나무를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편말에 새겨진 가격을 살펴보며 적당한 나무를 찾습니다. 정읍산림조합의 나무시장입니다. 정읍산림조합 주산 하루 평균 1,500여 명의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할 적에는 자두나무고 감나무고 또 살구나무고 세 가지 것을 한번 사볼까 하고 와봤어 지금. 올해는 과일 묘목값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진 묘목값 하락세와 함께 지난해 초 발생한 겨울 한파와 봄 가뭄이 겹치면서 이 생산량이 줄어든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경수는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가격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도 따먹고 잘 자라면 후손들도 와서 맛있게 즐기고 이런 문화를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나무를 샀습니다. 정읍산림조합은 200여 종의 나무와 함께 화초까지 700여 개의 식목을 마련해놨습니다. 여기에 나무를 심을 때 필요한 기구와 비료 등 편의 장비도 구비됐습니다. 평소보다 나무를 심는 시기가 빨라지면서 물을 충분히 주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는 특이한 점이 작년에 날씨가 너무 가물고 그래가지고요. 묘목이 굉장히 그 상태가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묘목값이 좀 상승을 했고요. 또 심었던 묘목들도 작년에 심었던 것들이 많이 죽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보면 감나무라든지 볶음자라든지 그다음에 자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가격이 상당히 상승돼 있고요. 식목일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시작된 나무 심기. 평소보다 시기가 빨라지면서 나무 관리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부안해양경찰서가 불법으로 어패류를 채취한 어민 A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A씨는 고압 물줄기를 바다 밑바닥에 분사하는 일명 펌프망 어업으로 조개류 등의 수산물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펌프망 조업은 수산 동식물의 서식 환경을 파괴하고 자연적으로 조성된 해양 생태계를 해쳐 법으로 금지된 조업 방식으로 수산업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고압 물줄기가 바닷속 지면을 강타하게 되면 일부 서식 생물은 폐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 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지속해서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읍시 한 게이트볼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지난 7일 오전 11시 37분쯤 정읍시 산해면 평사리에 있는 한 게이트볼장에서 발생해 시설을 포함한 운동기구 등을 태운 뒤 진압됐습니다. 이 사고로 게이트볼장과 비품 등 모두 1,89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게이트볼장 주변에서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초등학교가 개학을 맞아 교통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정읍초등학교 학부모회 등은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캠페인은 오전 7시 40분부터 1시간 정도 학생들의 등굣길을 안전하게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정읍초등학교에서 우리 학부모회와 아버지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교통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하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의 등굣길에 안전하게 학교까지 잘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입니다. 부안군이 2019년 가축 방역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 관련 단체와 방역본부, 공수의사 등 모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가축 전염병 발생 현황과 가축 방역 대응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안군은 구제역과 AI 등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해 거점 소독 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 농가 자체 소독 강화를 위해 소독약과 생석회 등을 배부하는 등 차단 방역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군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도 농가들의 자율적인 방역 의식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축종별 협의회에서 농가 방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읍시가 대표 음식 지정업소 신청을 받습니다. 정읍시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귀리 떡갈비와 쌍화차 묵은지 삼합, 사과 맥적 등 대표 음식을 개발하고 대표 음식 전문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업소는 정읍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받아 오는 22일까지 보건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업소는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친 뒤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정읍시는 선정된 업소에 대해 대표 음식 전문점 지정증과 표지판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고창군과 공무원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협의를 위한 상견례와 실무교섭위원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실무교섭은 노조가 요구한 쟁점교섭안 12건에 대해 제안 설명과 고창군의 입장 설명이 진행됐습니다. 교섭안은 직급별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과 자체 감사주기 3년으로 조정, 축제와 행사의 직원 자율 참여 보장과 동계휴가 정례회 등입니다. 부안군이 해빙기를 맞아 건축 공사장에 대해 합동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점검은 오는 4월 19일까지 진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해 해빙기 취약시설인 대형 건축 공사장 등 15군데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부안군은 행정안전부와 전라북도,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이어나가 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안군 관계자는 안전은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것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수시로 안전점검을 해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안군 보건소가 중풍 예방관리 건강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초검사와 고혈압 중풍 예방교육, 한의사의 한방진료와 함께 전문 강사의 인지 증진 원예 활동과 기공체조로 구성됐습니다. 건강마을 프로그램은 동진면 신리와 행안면 남상 등 모두 5개 마을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지역 주민의 중풍 예방과 한의학적 건강관리 생활화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마을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제시가 공공형 택시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형 택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정된 마을에서 읍명동 소재지까지 왕복 운행하도록 전담 배치돼 있어 마을 주민이면 누구라도 원하는 시간에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제시는 기존의 마을에서 버스 승강장까지 거리가 1km 이상 떨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시행했지만 500m 이상 떨어진 마을까지 공공형 택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교통 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안군이 2019년 공모사업과 2020년 국가 예산 확보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보고회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모사업 추진사업 71건과 2020년 국가예산 중점관리사업 45건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020년 어촌 뉴딜 300사업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 하서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열정과 열의를 갖고 각양각층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모사업과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9학년도 지편성대학이 학사 과정을 개강했습니다. 이번 개강은 2019학년도 지평선대학 입학생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지평성대학은 올해 6차 산업과 시설 딸기 과정 등 2개 과정을 개설해 입학생들이 실질적인 전문 영농 기술을 익히는 내용으로 강좌를 구성했습니다. 김재시 관계자는 올 한 해 입학생들이 각각의 과정을 이수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안군이 2019년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합니다. 올해 주민참여 예산학교는 모두 8회에 걸쳐 370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교육은 부안읍을 시작으로 백산면과 하서면 등에서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기본 개념과 인근 시군의 우수 사례를 배우는 내용으로 8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부안군청 기획감사 담당실과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창군이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5월 1일까지 접수합니다. 토양 개량제는 한 번 살포하면 3년 동안 지력 증진 효과가 있으며 읍면별 3년 한 주기로 공급합니다. 토양 개량제 신청은 농업 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농업인이 실경작하는 농지에 한해 규산과 석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지의 농도가 하루 사이 절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토요일 대체로 포근하겠고 대기의 질도 비교적 양호하겠습니다. 며칠째 일부 지역에는 안개가 짙은데요. 먼지가 뒤엉킨 안개입니다. 안개가 짙은 지역은 호흡기 질환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까지는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로 인해 남아있던 미세먼지가 씻겨나가겠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동반되겠으니까요. 위험한 시설물들은 사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맑고 포근한 3월 하순의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점점 거세지겠습니다. 서해 남부 해상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는데요. 우리 지역 앞바다 토요일은 1.5m, 일요일에는 최고 3m의 파고가 예상됩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 오전에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2도, 충남 영하 1도 등 전일과 비슷하겠습니다.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4도 내외를 보이겠는데요. 일교차가 점점 크게 벌어지면서 환절기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체온 조절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토요일 밤 제주도와 전남부터 시작된 비는 일요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